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도 지금 검색어에 쫙 올라와 있고. 네, 갑자기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 예. 아니, 제가 뉴스에 소재가 됐기 때문에, 예, 미투 운동 관련해서, 자체 민의를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옵션 달기처럼. 조선일보도 아주, 재밌는 제목, 김어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이렇게 먹었어요.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그래서 자체 민의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 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예.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뜨는 법이 없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나 뜨지. 네이버도 신났고, 예.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천만에요. 예. 근데 신날 게 없어요. 예.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좀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그런 제 말이 미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만들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금태섭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투 운동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의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댓글보다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미투를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 그런 기사, 그런 의도를 볼 때마다 여성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닥쳐라. 시끄럽다. 꺼져라.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런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 운동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작이 남는다. 제가 우려한 바는 그겁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타이밍에 했는지 뉴스공장이 제 개인의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다시 이야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투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데 지난주 뉴스룸에 JTBC에 박은정 검사가 출연을 했어요. 예. 제가 박은정 검사에게 민의하는 김에 저에 대한 민의니까 빚이 있습니다. 큰 빚이. 뭐냐면 낙검수 시절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의원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조속히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저희를 고발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정신 요지경입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과 참 여러모로 악연인데 같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예. 요지경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를 살린 게 박은정 검사예요. 예. 당시 인천지검 소속이었는데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저희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시절인데 현직 검사인데 어떻게 나서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 끌려다니겠구나 했는데 체포영장 얘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박은정 검사 본인이 나서서 공안수사팀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그 말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살아났어요. 박은정 검사는 그 말을 하고 사표를 냈죠. 나중에 반려되긴 했는데 크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달인가 있다가 박은정 검사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네. 커피 한 잔만 사드렸습니다. 고기를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JTBC 보도를 보면서. 이 숨겨진, 잊혀진 이야기인데, 예.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였습니다. 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 그걸 퍼뜨리는 조직이 있고 풀어뜨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돈을 내는 곳이 있고 그런 지시사항이 매일매일 브레인들에 의해서 나와요. 그 공장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 개신교인데 제가 조만간 이 보수 개신교를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단체 이름은 시브랄 선교단. 네, 네, 시브랄바단. 한 가지만 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 봐,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혹은 기사들이 몰려 나올 타이밍이다. 예언 한번 해줍니다. 일단. 그런데 미투 운동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적 인사를 겨냥한 공작으로 변질될 거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해서 정치권에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김어준 씨의 발언은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미투 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의 분열을 위한 공작으로 변질될 거란 발언입니다.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보수 세력의 댓글 공작 흐름을 보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관련 인물이나 진보적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 공작의 가능성을 거론한 겁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일에 관한 사견임을 전제로 했다지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뜨거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금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피해자 인권 문제에 진보, 보수가 무슨 관련이 있냐며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하거나 감춰줘야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김어준의 예언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댓글단과 보수 언론의 전형적인 이슈몰이가 있다면서 김 씨를 옹호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일제히 김 씨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영 논리를 동원해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성폭력 피해자를 공작원으로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발언 내용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어준 씨, 딴지일보 총수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여러 지상파에서 방송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미투 운동은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다. 공작의 시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키는 기회로 삼는 쪽으로 사고가 돌아간다.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미투 운동을 공작적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3일 공개된 이제 김어준 씨의 얘기였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투 운동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일부에서는 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에게 직접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왜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느냐. 왜 여성단체는 서지현 검사가 처음에 폭로했을 때는 막 들불처럼 일어나서 뭔가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는 침묵하고 있느냐. 이것 역시 권력에 따라서, 즉 폭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행동을 달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예. 이것의 그 본질을 조금 흐리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걸 그냥 그건 아니지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김어준 이 딴지일보 총수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김어준 씨가 우리나라 그 대중 언론에 미치는 영향도를 감안해 봤을 때는 예. 사실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어서 아마도 이런 식의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의 방향성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 김어준 총수의 얘기 자체는 사실은 또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그런 식으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의원이 이제 24일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김어준 총수의 말도 뭐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 그분이 말하고자 한 취지가 이게 잘못 왜곡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선회되어서 이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명확하게 그 진위를 해석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투 운동을 공작적 요소가 있는지 그런 시각으로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김어준 방송인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기 있는 사람들이 폭로를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투 예. 운동을 미투 운동으로 바라보지 않고 마치 그 문재인 정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일식 보겠다라고 하는 암묵적 종용과 압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기에 있었던 사람이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것이 지금 한둘 미투 운동에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힘을 받아서 사실은 용기를 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일하고 보겠죠. 예. 그럼 이 미투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결국 결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영향력 있는 방송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냐, 정말 뭐 다른 혹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냐, 뭐 등등의 또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미투는 예. 미투 운동이고 뭐 정치적 예를 들면 뭐 편향성 또는 이념의 분열 과는 변론의 문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파괴되고 권력 구조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서 하는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 봄이 저는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씨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아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에 무슨 여야나 진보 보수가 관련이 있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감춰야 된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지적까지 사실은 예. 추가로 했는데요. 이제 금태섭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누가 보아도 뭐 어떠한 그 정치 이념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모처럼 용기 내어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예. 김어준 총수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본질을 사람들이 왜곡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걸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본인에게 사실 금태섭 의원이 SNS에다가 그런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금태섭 의원에 대한 공격이 사실 또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누가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겠냐라는 또 얘기까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김어준 그 총수의 얘기의 본질, 그 방향성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금태섭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좀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적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미투 운동을 뭐 공작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뭐 개인의 자유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네. 문제는 방송을 하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는 공인이 팟캐스트지만 일종의 미디어인데요. 미디어에 나와서 공작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좀 공작적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책임감 있는 발언이 필요했던 건데 예언을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이제 그 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또 어떤 해명과 또 어떤 그 논리를 제시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그런 제 말이 미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분들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금태섭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투 운동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의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댓글부터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미투를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 그런 기사, 그런 의도를 볼 때마다 여성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닥쳐라. 시끄럽다. 꺼져라.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런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 운동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작이 남는다. 제가 우려한 바는 그겁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타이밍에 했는지 뉴스공장이 제 개인의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다시 이야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투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데 지난주 뉴스룸에 JTBC에 박은정 검사가 출연을 했어요. 예. 제가 박은정 검사에게 민의하는 김에 저에 대한 민의니까 빚이 있습니다. 큰 빚이. 뭐냐면 낙검수 시절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의원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조속히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저희를 고발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정신 요지경입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과 참 여러모로 악연인데 같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예. 수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단체 이름은 시브랄 선교단. 예, 예, 시브랄바단. 한 가지만 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봐,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제 이름도 지금 검색어에 쫙 올라와 있고. 네, 갑자기 먼저 그 이야기를. 예. 아니, 제가 뉴스에 소재가 됐기 때문에, 미투 운동 관련해서, 자체 민의를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옵션 자리처럼. 조선일보도 아주, 재밌는 제목, 김어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이렇게 뽑았어요.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그래서, 자체 민의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 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예.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뜨는 법이 없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나 뜨지. 네이버도 신났고, 예.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예. 근데 신날 게 없어요. 예.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좀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요지경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를 살린 게 박은정 검사예요. 예. 당시 인천지검 소속이었는데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저희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시절인데 현직 검사인데 어떻게 나서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 끌려다니겠구나 했는데 체포영장 얘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박은정 검사 본인이 나서서 공안수사팀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살아났어요. 박은정 검사는 그 말을 하고 사표를 냈죠. 나중에 반려되긴 했는데 크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인가 있다가 박은정 검사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커피 한 잔만 사드렸습니다. 고기를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JTBC 보도를 보면서. 이 숨겨진, 잊혀진 이야기인데,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였습니다. 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 그걸 퍼뜨리는 조직이 있고, 풀어뜨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돈을 대는 곳이 있고, 그런 지시사항이 매일매일 브레인들에 의해서 나와요. 그 공장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 개신교인데 제가 조만간 이 보수 개신교를 이런 가짜 뉴스